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테일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빨간불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를 해나가면서 0.3% 소폭 반등에 그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대 증시에 빨간불이 가득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LG 엔솔이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주간상의 차트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 0.2%대 상승, 코스닥 지수는 0.6%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와 2월의 첫째 주가 맞물려 있는 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 상황이 펼쳐질지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테일과 함께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다리시던 또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지금 방금 전에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 와서요. 15분 종목 상담은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보내주신 짱짱맨님의 종목입니다. 동방이고요. 2,790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 이슈 안 끝났는데 이거 왜 빠질까요? 이렇게 왔어요. 동방이 오늘 2,460원에 종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13%나 하락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홍해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왜 빠질까요, 진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랐었던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급하게 올라갔었던 만큼 급락도 당연히 나오는 게 당연지사라고 보시면 돼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단기간에 급락이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이런 홍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하락분을 좀 멈춰주고 밑꼬리를 달아준 부분이 2,3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원 부근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300원 부근 밀린다라고 하면 원래 자리인 2,100원대까지도 밀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이 전쟁에 대한 위험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슈팅이 다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나와줬을 때 그때 털고 다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동방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참여하시려면요, 요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불면증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전자인증입니다. 5,0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있으시네요. 손실 벗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왔어요. 작년 8월 17일이 고점이거든요. 12,7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 4,000원대예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토스 관련해서 많은 이슈도 있는데 당연히 반등 가능성 있겠죠? 네, 반등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스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런 뉴스들이나 호재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나 호재가 나온 날은 급상승을 하다가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려주면서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 번 반복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스가 상장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기대감들이 쭉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막상 상장을 한 다음에는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좀 들고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점 한 5,6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 5,6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시고 저점 4,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놀아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5,6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의 목표가는 5,60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아프리카TV입니다. 8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입니다. 매수보다 매도 타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아프리카TV 오늘 종가는요 11만 원인데요.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빠져주면서 아프리카TV가 그 자리를 이제 대체한다 뭐 이러면서 많은 공시가 있었잖아요. 특히 뭐 트위치에서 활동하던 이제 그 BJ들도 많이 넘어갔다 뭐 이런 공시가 있으면서 어제는 또 신고가까지 경신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프리카TV?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 치즈직에 비해서 좀 거대 BJ들, 스트리머들을 아프리카TV에서 많이 좀 데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리머만 보고 트위치에 있었던 이런 많은 시청자들이 아프리카TV로 이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프리카TV 매출도 많이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랐던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을 보시게 돼도 완벽한 정배열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 이평선 이탈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목표가가 사실 개인의 욕심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죠.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수익권에 도달을 했다가 더 가겠지 하다가 결국 매도 못하고 다시 본정권 마이너스까지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매도도 해본 사람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내가 욕심이 좀 나더라도 절반 정도는 항상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50% 정도는 수익으로 챙기세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 50%는 내가 보너스 개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근데 내가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이 비중을 끝까지 들고 가겠다 하기에는 HTS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MTS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려면 비중 50% 정도는 덜어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구간도 사실 전량 매도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고 하면 13만 2천 원 부근까지는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3만 2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엄지창님께서 보내주신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5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있으십니다. 초전도체 테마 다시 뜰까요?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종가는 89,500원에 마무리해주면서 거의 상한가 근접했습니다. 22% 급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키워드는 다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불씨가 언제쯤 꺼질까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는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만약에 정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노벨상을 한 10번은 받을 정도로 그 기술이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기술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 이 공식이 정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9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급락이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종목인 만큼 지금 수익권일 때 저는 덜어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그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외신 기사로 이 초전도체 공식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한 건 아닌 상황인 만큼 저는 안정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수익 구간에서 꽤나 수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전량 매도하시고 다시 눌렸을 때 들어가시기보다는 다른 안정적인 종목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신성 델타테크까지 했고요. 그 다음 흥하해운입니다. 3,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와, 비중 100%입니다. 흥하해운 오늘 종가 3,475원으로 해운주 오늘 좀 빠져줬네요. 12%, 5% 하락했습니다. 흥하해운도 아까 잠깐 나왔던 동반과 또 같은 맥락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제 흥하해운 물류비가 이제 상승하면서 해운 관련주들 그리고 물류 관련된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이 타점 자체가 아마 뉴스나 언론 이런 데서 좋다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이제 따라가야겠다. 이 전쟁 리스크 더 불거지게 되면 흥하해운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급하게 매수하신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눌려준 이후에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갭상승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갭상승한 부분은 다시 말하면
갭 메우러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급락도 굉장히 크게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100원까지 1차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3,100원 이탈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2,600원, 700원 부근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중 100%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손익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입니다. 비중이라는 건 내가 이 가격대에서 정확히 이 부분이 저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 떨어졌을 때 다음 지지선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비중, 이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놓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100% 비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한 번 수익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수익은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잃었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손실을 크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매수를 하실 때는 절대 비중 100%, 50%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비중은 항상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비중은 처음에는 정찰병 개념으로 5%만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10%, 많아도 한 10% 정도만 들어가시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걸 목표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저는 덜어내시는 게 좋다. 그래서 50% 이상 덜어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 있지 않겠습니까? 3,100원 구간, 그리고 2,500원 구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흥하해오는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크게 수익을 보기보다는 본전에서 탈출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면서 다음에도 100% 비중, 100% 비중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장담컨대 절대 주식으로 수익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비중 100%로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비중 좀 덜어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 구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100%의 비중은 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반절 정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미영님께서 보내주신 한빛소프트입니다. 3,695원에 매수를 하셨고 7% 비중이 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하신 거겠죠? 오늘 추가 매수를 2% 하셨다고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한빛소프트야 게임주들은 아무래도 신작 모멘텀이 가장 기대가 되잖아요. 한빛소프트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빛소프트 같은 이런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작용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 막상 신작이 이제 발표가 되고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와주기는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보통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대부분 게임 관련주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렇다 할 만한 신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다. 매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의 향방은 보통 이 저점 찍어준 이후에는 실적으로 많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좋게 나왔던 기업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반면에 실적이 좀 부진했던 기업들은 조금 다른 게임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게임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바닥은 좀 견고히 잡아줬다. 그래서 쓰리바닥 잡아준 이런 타점 부근에서 저점 높여주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 채널이 깨지지 않는 한은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본전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전권에서 저는 일단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지는 해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나 혹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점에서 굉장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게임 관련주에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한빛소프트를 매수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은 본전에서 탈출하시고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도 드론 테마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기대 수익이라고 하죠. 기회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그 기회 비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빛소프트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으나 본전권에서 좀 탈출을 하시고 다른 저평가되어 있는 유망한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빛소프트의 경우 본전가 매도를 추천 주시면서 종목을 다른 곳으로 조금 눈을 돌려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입니다. 1,87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있습니다. 장후반 급등 관련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고요. 상보가 오늘 종가 1,858원에 마무리해주면서 8%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상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 상보 1,870원, 일단은 저는 종가 매수하신 것 같으신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이 거의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고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승세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매출도 뭐 적자를 내거나 작년에 비해서 크게 매출이 증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꼬리를 달아주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1,8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시세는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 가져가실 부분은 한 2,000원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보시고 2차 구간은 한 2,300원 부근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 매매로 접근하실 때는 단타적으로 짧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냥 잠깐 올랐다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630원, 1,640원까지 빠지면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해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대 양봉이 나와준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번에는 저항선 좀 돌파해주면서 시세를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짧게 접근하셔서 2,0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2,300원 부근까지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타임어택 코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상담 코너 끝났지만 저희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지속적으로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번호 하나가 나가고 있죠. 02-2128-8566번으로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어닝 쇼크 때문에 네.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또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스닥이 좀 빠졌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2차전지의 좀 약세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증시를 들어 올렸었던 게 거의 2차전지고 2차전지에 굉장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2차전지가 못 가면 그동안 코스닥은 빠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제가 항상 기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가 대장이고 그 대장의 움직임에 따라 그 밑에 부하들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에코프로가 60선, 중요한 심리적인 저항선인 60선을 이탈해 주면서 이 저점을 깨줬기 때문에 보통 손절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저점 깨주면 손절한다라는 관점에서
대거의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세가 나왔지만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 급등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그쵸. 반등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기에는 아직 너무 섣부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닥을 잘 잡아줬을 때 견고하게 쌍바닥이든 쓰리바닥이든 바닥을 잘 잡아줬을 때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죽을 거냐 이대로 끝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슈팅에 강하게 나와줄 타이밍이 분명히 저는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좀 시기상조고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관망도 하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고점에서 물리셔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탈출을 못 하시는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추가 매수 타점도 항상 내가 끝까지 참고 참았다가 이 바닥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내가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반등이 조금 시원하게 나왔지만 이러한 반등이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 QR코드 안에서 노란톡방 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청개 기법, 어떤 기법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개 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학부모님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아이들의 성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을 좀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애들 공부 잘하나 숙제도 확인하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뭐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머리를 자르려고 해도 내가 머리 스스로 자르지 않잖아요. 전문가인 미용사에게 가서 내 머리를 맡기기도 하는데 유독 주식은 그런 전문가의 말은 좀 안 듣고 네. 옆집 뭐 영희 엄마 철수 아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했다가 결국에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내고집이 강하신 분들은 내가 고른 종목이니까 나는 이 종목을 절대 배신 안 해. 이러다 손절 못하고 굉장히 크게 물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주식을 잘하려면요. 주식 전문가들에게 조금은 의존을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본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주식 차트를 24시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뉴스나 경제 상황에 대해 이 흐름을 전반적으로 알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쵸. 거죠. 하지만 주식 전문가, 특히 저 같은 전문가들은 항상 차트만 보고 항상 경제 뉴스에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빨리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바로 천국의 계단 기법이에요.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대1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의 노하우를 집약시킨 검색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천국의 계단 기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매매 원칙서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손절 라인도 모르겠어요. 뭐 지지저항선도 긋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천국의 계단 기법 하나로 세력주 딱 잡아서 원금 회복부터 계좌 역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천국의 계단 기법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오늘 이 천국의 계단 기법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서 천국의 계단 기법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으신 소중한 자본을 주식 투자라는 그런 투자 안에서 손실보다는 수익 쪽으로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힘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지가 않고요. 저희 QR코드 내에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국에 대한 기법 한번 받아보시고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한번 스캔을 하시고 노란톡방 받으신 이후에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포착 조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천국의 계단기법 포착 조건이 있는데요. 이 천국의 계단기법 포착 조건을 알기 전에 이 천계기법이 도대체 뭔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천국의 계단기법은요,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합니다. 그럼 세력이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식을 고점에 딱 이렇게 샀어요. 올라가는 종목 샀어요. 근데 갑자기 막 파란 색깔 보이면서 쭉쭉쭉쭉 떨어지죠. 네.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힘의 주체가 누구냐?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저점에 샀는데 주식이 쭉쭉쭉쭉 갑자기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올려요. 이것도 세력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력들은요, 주식의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만 잘 포착을 해서 세력들의 매수할 때 나도 같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같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세력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그럼 세력들이 언제 매수해요? 이거 찾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요, 전문가님? 이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만 설명드리는데도 거의 일주일이 넘게 걸려요. 이걸 이해하시는 데만 해도.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과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천계 기법을 가져왔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계 기법의 핵심은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도 같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천계 기법을 통해서 이 매수 타점을 누구나 주식에 대해 좀 지식이 부족하시더라도 누구나 명확하고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요. 이 포착 조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세력들은 알게 모르게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차트 안에서 매집을 몰래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력들이 매집할 때는 차트가 막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시장에 소외된 종목을 물량을 조금씩 매집을 하다가 갑자기 뉴스나 호재를 띄우면서 횡보하던 차트가 급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급상승하기 직전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 1년, 2년, 3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짧게는 뭐 2, 3개월, 짧게는 1, 2주, 길게는 뭐 3개월, 4개월 만에 뭐 50%의 수익부터 100%, 200%의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입니다.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라는 뜻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는 뜻이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데 역시나 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무브넥스, 현대바이오 제가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한국 무브넥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좀 미리 매수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미 지나가 버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천계 기법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한국 무브넥스로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계 기법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파란색 기둥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식 하나면 이 종목이 매집을 완료했구나.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구나 라는 신호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이때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빨간색 붉은 선이 하나가 보이실 텐데 이 빨간색 붉은 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세 번째 계단. 그래서 천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이 빨간색 계단, 세 번째 계단을 터치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 매수 타점이 5,000원대 정말 저평가돼 있을 때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고점 9,400원까지 약
9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천계기법 하나로 다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뭐 공부나 경험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이 천계기법 하나로 9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절 라인입니다. 이 손절 라인, 항상 내가 손절을 못해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정색 붉은 선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천국의 계단 중에서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를 해줘도 첫 번째 계단인 손절 라인 이탈해주게 되면 우린 과감히 손절도 하셔야 되는데, 그 손절 라인이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볼 때는 항상 5%에서 10% 고정적인 손실을 정해놓고, 내가 수익을 볼 때는 50% 이상, 90%, 100%, 200%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극대화해서 가져가시다 보면 내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내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손익비 관점에서도 원칙 매매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현대바이오, 오른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자,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년에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둥 나와준 거 확인하시고 빨간색 선 터치해주게 되면 우리는 바로 매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단인 검정색 붉은 선을 이탈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검정색 선을 이탈해줬나요? 지지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저점 높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다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급등을 했죠. 고가가 41,200원입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5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뿐만 아니라 순환매 테마가 돌아갈 때마다 그 순환매 테마의 종목들을 한두 종목씩은 포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00개 기법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굉장히 두둑히 채울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요.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1000개 기법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단 기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이런 기법들 나도 한번 내 차트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넘어오셔서 다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톡방 내에서도 1000개 기법 많은 분들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준비해 주신 종목이 오늘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갖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KINX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종가가 2.37% 하락을 하면서 11만 5,200원에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작년부터 차곡차곡 우상향 그래프를 소폭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KINX의 대표적인 이 핵심 키워드는요, 역시나 IDC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AI랑 따라올 수 있는 두 가지 업황이 있습니다. 그 업황은 하나는 보안 관련주고요. 그쵸? 하나는 데이터 센터, 이런 클라우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굉장히 급부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뭐 AI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거대한 용량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 용량이 바로 데이터 센터가 맞춰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량을 맞춰주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과천 데이터 센터도 건설 중에 있는 게 KIN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 KINX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갑자기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급락할 확률도 훨씬 더 적고요. 차곡차곡 기반을 쌓아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네. 제가 이 KINX가 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이 KINX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작년부터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업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올해도 AI 쪽이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그 견고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앞으로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황이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천개 기법을 통해서 세력들이 오랫동안 매집했던 흔적들이 차트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8월 30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현재 수익률이 85%, 최대 수익률이 85%에 가까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천개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 KINX가 언제 포착이 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그쵸. 거예요. 지금 이 KINX가 올랐으니까 이 전문가가 이게 좋다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차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개기법 받아가시고 KINX 종목 검색을 하셔도요. 이 천개기동 포착된 거 똑같이 나오실 겁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 천개기둥이 먼저 떠졌고 그리고 세 번째 계단 터치해졌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 과거에 매수만 하셨더라도 20% 이상의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가 있었고 제가 8월 30일 날 추천드렸었던 구간 마찬가지죠. 기둥 떠주고 세 번째 계단인 빨간색 선 터치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된다.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검정색 선인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져가시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정색 선 이탈해줬나요? 이탈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밑골이 달린 부분에서 잠깐 이탈은 해주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역시나 종가 마감은 검정색 선 첫 번째 계단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이대로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승은 길게 나오고 조정은 짧게 나와주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주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점 라인 13만 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의 실시간 매도 타점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요. 오늘 천국의 계단기법, 천개기법과 KINX의 매도 타점 두 가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코너에서는요, 시장에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들을 가장 먼저 좀 리뷰를 해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KINX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들고 오신 의도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출시를 곧 있으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관련된 시세를 낼 수도 있다라는 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차트상의 위치가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넥스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목표가 이미 넘겨줬죠. 목표가가 75,000원이었는데 78,800원 터치가 나왔고 수익률 20% 넘겨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소폭의 조정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가겠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딱 두 가지 섹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좀 귀에 못이 박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AI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저점 찍고 혹은 바닥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를 가지고 있는 네.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올해의 기대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죠.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고도화가 되면서 굉장히 고도화가 되면서 세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수요에 대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기술력이 절대 딸리지 않고요. 성장성과 잠재력 둘 다 가지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매집도 물론 있어졌고 11월 17일 날 추천을 드려서 지금 22% 수익 구간에 와 있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더 갈 종목이니까요.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때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바닥 저점 53,200원 부근 찍어줬고요. 이때 RSI 과매도 구간, 추세 반전 형태의 모습이 나와주게 됐죠. 이렇게 추세 반전이 나와줬을 때 1000개 기둥이 나와주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 기대 수익이 훨씬 더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마찬가지로 저점 좀 높여줬고 중간에 첫 번째 계단 이탈해 줄까 말까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나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인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 부근만 제대로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넥스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들고 가시면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넥스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국제약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달에 들어간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을 설명을 해주실 때 차트상의 위치라던가 브랜드의 이미지 그리고 재료 부분들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종목을 리뷰를 했을 당시가 1월 달에 한참 조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때 리뷰를 했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였네요.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동국제약은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니죠.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매출이 너무 잘 나와주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이슈나 재료는 뭐 딱히 없습니다만 그냥 기존에 팔고 있었던 뭐 인사돌이라든지 오라메디, 뭐 마데카솔 잘하고 있어요. 기존의 모범생이었던 거죠. 네, 기존의 모범생이었던 종목이요. 좀 지수가 눌려주면서 같이 좀 이 가격 동국제약의 가격도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때문에 이 종목, 이 회사가 매출은 잘 올리고 있는데 지수 때문에 좀 가격이 눌려졌다라고 하면 원래 가격을 찾는 게 너무 당연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극적인 이슈나 재료가 없습니다만 그만큼 정말 모범생처럼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동국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제약은 그냥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 내고 빠지는 종목이기보다는 저는 모아가셔도 될 만큼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될 만큼 네.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종목입니다. 네. 자,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120일 차트로는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지금 올라간 정도는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이 19,270원으로 형성이 돼 있죠. 여기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도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추세선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은 들고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3만 원 이상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저는 지금 타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제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1000개 기법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리뷰해 주실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잘하던 회사 꾸준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차트상의 위치가 지금 현재 구간 저평가를 좀 받고 있으니까 이때 들어가면 좋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세경 하이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소폭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그래도 4% 가까이 상승 여력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들어갔었고 벌써 수익률이 20%를 넘겨준 종목인데요. 이 종목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필름, 폴더블 폰에 사용되는 필름을 삼성전자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고객사가 너무나 안정적인 편이고,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지금 시장이 한 1.5배 정도, 그리고 2025년에는 더 그 배수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더블 폰의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도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경 하이테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물론 잠깐 눌려졌다 올라가고 눌려졌다 올라가고 하면서 소폭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24년도 전망이 굉장히 좋고 세계적인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고객사 OLED 물량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과 그리고 이 세경 하이테크의 업황을 봤을 때도 이 종목이 이번 연도에 굉장히 좋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1000개 기법의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1000개 기둥이 한번 떠졌었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검정색 선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감히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하지만 검정색 선을 이탈해줬을 때 이 손실폭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세경 하이테크로 1000개 기법을 통해서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전의 손실료를 지금 충분히 메우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1000개 기법을 통해서 모든 종목들을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전 아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손실을 볼 때는 항상 손실률은 5%에서 10%. 첫 번째 계단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못해서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이 1000개 기둥을 통해서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짚어드리고요. 자, 최근에 1000개 기둥이 떠졌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계단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7,840원까지 찍어졌고 20%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에게까지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대응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폴더블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면서 세경 하이테크 눌림목 구간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게임 관련된 종목들 오른 종목도 있었고요. 좀 하락한 종목도 있었는데 넷마블은 올랐고 또 펄어비스는 좀 내려가면서 사실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다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크래프톤이 전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배틀그라운드 여전히 건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동국제약과 비교를 하면요. 인사돌, 오라메디가 뭐 엄청나게 뭐 새로 나온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주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온 국민이 다 쓰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서 매출 실적을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가 좀 국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사실 뭐 배틀그라운드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그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에서 엄청 네. 효과가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중국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그쵸. 심했어요. 근데 이 규제도 완화될 조짐이 보여지면서 이 기대감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크래프트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경기 연착륙이 나오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네.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00개 기법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0일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역시나 쌍바닥 패턴 그려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만 500원 오늘 종가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의 목표가 2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2024년이 언제 왔나 싶을 정도로 다음 주면 이제 1월의 마지막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좀 월간상의 차트로 6.66% 하락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좀 시원한 반등이 제발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